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요. 진짜 이제 이거 해도 이게 너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준석이 한다는 이제 이거 청년의 꿈이라고 홍준표의 그 플랫폼 청년의 꿈 이거를 이제 이거 이준석이 한데 열어줘가지고 이준석이 이제 이거 질문 글을 올리고 또 이 청년이 글 올리면 이준석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기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그 열어준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제 이준석을 밀고 있는 거죠. 본인이 특사단이 갔을 때 제가 특사단 간분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너무 그때 갔을 때하고 말이 틀리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특사단이 갔을 때는 김문수 돕겠다. 이래놓고 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이준석이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어제 처음으로 청년의 꿈, 홍준표 그 소통 플랫폼, 거기 글을 올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곳 청년의 꿈에 청문 석답, 청년이 묻고 석답, 이준석이가 답을 한다. 청문 석답. 또 이렇게 거꾸로 성문 청답, 이준석이 묻고 청년이 답하는 이런 이제 게시판이 생기다고 해서 출석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야, 이건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홍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플랫폼, 예전부터 눈팅은 꽤 했다. 눈으로 많이 봤다. 이 눈팅은. 이제는 이제 눈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질문에 제가 답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주시는 쌍방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철이라 낮에는 마이크 잡고 밤에는 이제 댓글 달고 살지만 틈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진심 담긴 이야기를 나누겠다. 낮에는 지금 바쁘니까 낮에는 마이크 잡고 밤에는 댓글 단다. 대선 후보가 무슨 댓글 다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야,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무슨 댓글을 다냐? 댓글 달고 살지만 틈날 때마다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가 오늘 첫 질문을 드린다. 이러면서 첫 질문을 이준석이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첫 질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게 TV 토론에서 오늘 다뤄져 있는데. 그러니까 TV 토론 오늘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이번 대선에. 이걸 이제 이준석이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남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야, 이런 식으로 홍준표 시장이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돕고 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뭐다? 제가 이제 특사단 포함해서 진짜 홍준표 시장하고 친한 분들 저희 대구 있으니까 몇 분 제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번 물어봤죠. 진짜 이 의도가 뭐냐?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 다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노골적으로 이준석이를 밀어주는 이 의도가 뭐냐? 이거는 저 몇 분 진짜 홍준표 시장의 척근 중에 척근들 몇 분에게 통화를 좀 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세네 분, 네 분 했나?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다 공통된 의견이 복귀한다는 거예요.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를 완전히 은퇴했으면 이렇게 글 올리고 계속 관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계 복귀한다. 이거는 뭐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도 그래 봅니다. 복귀 안 하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할 이유가 없죠. 진짜 은퇴했으면 정계 복귀한다. 첫째, 제 취재한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 복귀하면 어떻게 복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을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보수의 새 판을 짠다는 거예요. 보수의 새 판을.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은 정남이가 떨어지니까 복귀하더라도 이게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게 이거 이준석과 함께 보수 새 판을 짜서 어른데 이거 개혁신당 뭐 이름은 바꿀 수 있겠지만 이준석과 함께 새로운 게 그 당을 만든다 이렇게 그 보는 거예요. 이준석과 함께 새로운 게 신당 뭐 개혁신당을 뜯어곤치든지 이름 바꿔서 아니면 이게 뭐 그래 하겠지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보수의 새 판을 짠다. 이 말은 기존의 국민의힘은 친윤하고 친한동훈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 홍준표 시장 제가 측근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그 싫어하는 게 그 윤석열 비판하고 친윤.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 싫어하고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제일 앙숙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공통이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의 공통점은 다 이게 윤석열도 싫어하고 한동훈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은 대안이 안 된다. 따라서 이게 내가 이준석하고 손잡고 보수의 새 판을 짜서 신당을 한다. 이런 데 그 계획으로 두 번째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방선거 중요하잖아요. 대선은 이게 어차피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이게 뭐 자기들이 대선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죠. 그건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못한다? 새 당을 만들어서 이게 그 지방선거부터 제대로 이게 그 준비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둘이가 돌아가면서 이게 오히려 수도권에 놓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준석이는 이제 동탄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사. 그 다음에 홍준표는 동대문에서 원래 정치를 동대문, 송파,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뭐 경남도의사 2번 하고 대구시장도 했으니 그쪽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큰 데로 와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다음이 또 있으니. 그래서 이제 아마 둘이가 손잡고 바람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홍준표는 서울시장. 어차피 이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4번 했는데다가 명태균도 있고 뭐 자기들도 명태균 문제는 그대로 있죠. 명태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이번에 좀 바람이 일으켜서 경기도에서 동탄이니까.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바람이 일으키면 보수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모르죠. 그렇게 제가 4분 이야기한 분 중에 그렇게 지방선거부터 둘이가 손잡고 신당을 만들어서 판을 새로 짠다. 그러고 해서는 이게 두 분이 출마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가장 큰 게 서울시장과 경기도에서 2명이 나누어서 출마한다. 이런 게 분석을 예측을 하는 이런 분까지 있습니다. 참 이게 또 이래도 이게 보수 대분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지금 우파가 큰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지도나 지지도가 한동훈이하고 이준석. 어떻게 보면 이 2명이 가장 인지도나 지지도가 현재로서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독불장군이고 전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둘 다 흔쾌하게 보수를 통합 지지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배신자 프레임에 뭐 싸가지가 없다. 이준석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지금 보수가 새로운 제대로 된 지도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제2의 뭐 박정희나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이 이런 경쟁 라인으로 가면요. 이것도 참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면 진짜 우리 보수가 5년, 10년 괴멸되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또 홍준표는 공통점이 명태균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 다 명태균 게이트로 아마 크게 시달릴 겁니다. 홍준표는 이미 정식 입건이 돼 있고 이준석은 아직 명태균이가 좀 보호해주고 있죠. 명태균은 이제 오시험부터 꼭 때려잡겠다. 그 다음에 홍준표 때려잡겠다. 그 이준석이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또 공통점. 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끝까지 우리 우파에 상당히 분열적인 이런 데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특사 갔을 때 김문수 후보를
전적 밀겠다서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정치, 자기에게 복귀해서 이준석과 새 판을 짜가지고 새로운 게 당을 만들어서 친윤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새로운 게 이준석, 홍준표 당을 만들어서 새 판을 짠다. 이렇게 이거는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결국 가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요 보수가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분열되는 거죠. 즉 국민의힘도 이름만 국민의힘이지 사실상 이게 분당이잖아. 사실상 이게 한동훈계하고 친윤은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저는 건넜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윤상현을 선거대책위원장 했더니 조경태가 나 선거도 못하겠다. 이런 게 분열적 행동을 노골적으로 선거 앞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 선거도 안 하겠다. 윤상현 임명하면 친윤이니까. 이런 이게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근데 이거 심각한 이미 국민의힘도 두 개로 사실상 분단돼 있고 여기에 홍준표, 이준석이 손잡고 또 이게 보수 사로 가면요. 보수는 이게 완전히 4분 5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또 이게 있고요.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이라도 이게 홍준표 시장님 좀 이게 냉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미리 포기하고 이준석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준석하고 같이 신당으로 정치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바로 이게 그냥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게 대선 끝나고는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 보고 지금은요, 홍준표 시장님 지금은 어떻게든 이게 이준석을 단일화하도록 주저앉히고요. 그리고 이게 김문수 후보를 밀어야 일단 이게 이재명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 세판을 짜든 어떻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 자유파 보수를 괴멸시키는 방향으로 홍준표 시장이 가고 있다.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이게 홍준표 시장이 제대로 이게 좀 우파의 어른으로 제대로 이게 역할을 좀 해달라. 지금 자유파 보수 괴멸의 길로 홍준표 시장이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이게 노골적으로 이준석이를 밀면서 국민의힘과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완전히 우파에 대해서는 심각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짜 이게 홍준표 시장 어떻게 제가 막 그냥 비판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런 길로 오늘 이준석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길로 가니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이게 아직도 대선이 좀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오히려 이준석이하고 지금 친분이 있으니까 설득해서 김문수하고 하나 돼서 일단 이번에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준석을 좀 끌어와라. 이게 홍준표 시장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